70대가 말하는 다시 살 수 있다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 김민준 부장님, 잠깐 회의실로 오시겠습니까? 인사팀 박 과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민준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전 10시, 갑자기 회의실로 부르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 임원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복도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수군거렸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는 동안 옆자리 후배 영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민주는 괜찮다는 듯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였지만 사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회의실까지 가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25살 새내기 사원 시절 처음 이 복도를 걸을 때의 설렘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는 모든 게 새롭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다. 23년. 그는 인생의 가장 왕성한 시기를 이 회사에 바쳤다. 주말도 반납하고 명절도 반쪽으로 보내고 아이가 아파도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병원에 가지 못했다. 회의실 앞에 서서 유리문 너머를 들여다봤다. 인사팀 김 팀장이 정면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삶이 어떻게든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앉으시죠, 부장님. 김 팀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정중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았다. 회의실 창밖으로 도심의 빌딩 숲이 보였다. 저 수많은 건물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꿈을 꾸고 누군가는 좌절하고 누군가는 자신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부장님,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건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김 팀장이 서류를 민준 쪽으로 밀며 말을 이었다. 본사에서 전체 인력의 15%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올해로 근속 23년이시고 내년이면 정년까지 7년이 남으셨는데 말이 끊겼다. 민주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다. 정년까지 7년을 더 채우기에는 회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나이라는 뜻이었다. 55. 젊다고 하기엔 이미 늙었고 늙었다고 하기엔 아직 일해야 할 나이. 어정쩡한 나이였다.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만.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 최대한 좋은 조건을 준비했습니다. 기본급 24개월치의 특별 위로금, 그리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민주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명예퇴직 신청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명예퇴직. 그럴듯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결국 정리해고를 포장한 말에 불과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퇴직금, 위로금, 재취업 지원비. 자신의 23년이 저 숫자들로 환산되는 것이 씁쓸했다. 결정하시는데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김 팀장이 말끝을 흐렸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승진은 물론 불가능하고 한직으로 밀려나 눈칫밥을 먹다가 결국 더 나쁜 조건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이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주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서류를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정말 괜찮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건 저도 압니다. 민주는 김 팀장의 사과를 가볍게 차단했다. 위로받고 싶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복도의 공기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똑같은 사무실,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모든 게 낯설어 보였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몇몇 동료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그들도 이미 눈치챈 것이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가장 아래 서랍에는 그동안 받은 표창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우수사원상, 모범부서상, 공로상. 화려한 금박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한때는 이 상장들을 받을 때마다 뿌듯했었다.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종이 쪽지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실감했다. 23년의 헌신이 일주일 안에 결정할 명예퇴직 신청서 한 장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민주는 서랍을 닫고 모니터를 바라봤다.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화면 가득 떠 있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일들을 왜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지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다. 평소 같았으면 점심시간까지 최소 2~3건의 업무를 처리했을 시간이다. 하지만 오늘은 키보드에 손을 올리는 것조차 버거웠다. 민주는 책상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가족 사진을 꺼내봤다. 5년 전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다. 아내 수진, 딸 지현 그리고 자신.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집에서 이런 웃음을 본 적이. 아내는 요즘 자신과 대화할 때 항상 어딘가 지쳐 보였고, 딸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도 한 달에 몇 번 되지 않았다. 자신은 늘 야근이나 접대로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식으로 집을 비웠다. 회사를 위해라는 명분이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지현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도 출장 중이었고 결혼 20주년 기념일에도 중요한 거래처 회식 때문에 약속을 취소했었다. 그때마다 다음에 보상해 줄게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민주는 사진을 지갑에 다시 넣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어쩌면 이 명예퇴직이 가족에게는 나쁜 일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시간이 생기면 아내와 대화도 하고 딸과 함께 시간도 보낼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과연 자신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질 수 있을까? 점심시간이 되었다. 평소 같았으면 후배들과 함께 구내식당에 갔을 시간이다. 하지만 오늘은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민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거기서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봤다. 11월의 늦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민준의 마음은 흐렸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다. 저녁 몇 시에 와? 오늘은 집에서 먹자. 평범한 문자였지만 민주는 답장을 할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여보, 나 명예퇴직 대상자야. 이렇게 문자로 보낼 수는 없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수진의 실망한 얼굴을 상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후 내내 민주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 보고서를 작성하다가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고 전화를 받아도 상대방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동료들은 그의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눈치챘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오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나온 사람이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었다. 평소 같았으면 적어도 7시, 8시까지 남아서 일했을 시간이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민주는 가방을 챙겨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컴퓨터를 끄는 순간 20회가 넘게 켜두었던 불을 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 있던 후배 영수가 다가왔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영수는 그의 거짓말을 알아챘다. 부장님, 힘내세요. 부장님 같은 분은 어디서든 잘하실 거예요. 영수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다.
55의 나이에 23년을 한 회사에서만 일한 사람이 과연 어디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회사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평소 같았으면 붐비는 퇴근 시간이지만 오늘은 일찍 나온 덕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 안에서 민주는 자신의 모습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피곤에 찌든 얼굴, 희끗희끗 샌 머리카락,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집 앞 정거장에 내렸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집으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민주는 무의식 중에 동네 공원 쪽으로 걸어갔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공원 입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11월 저녁 공기는 차가웠다. 민주는 재킷깃을 세우고 공원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평일 저녁의 공원은 한산했다. 멀리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학생, 그리고 은행나무 아래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노인 한 분. 민주는 그 노인과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아니,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여유를 잃고 살았을까?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 한숨 속에는 23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명예퇴직 신청서를 꺼내 다시 펼쳐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니 숫자들이 더 명확하게 보였다. 기본급 24개월, 위로금, 재취업 지원금. 모두 합치면 2억 정도 되었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재취업이 가능하기나 할까? 인생에 큰 고민이 있어 보이는군요.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까 봤던 노인이 어느새 옆 벤치에서 이쪽으로 옮겨 앉아 있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 네. 그냥 좀. 민주는 당황해서 서류를 얼른 접어넣으며 말을 흐렸다. 괜찮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시면 제가 가죠. 하지만 때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심한 것도 아닌 따뜻한 배려가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민주는 이상하게도 이 낯선 노인에게 마음이 끌렸다. 네, 괜찮습니다. 사실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네 얼굴에 써 있더군요. 저도 자네 나이 때 그랬으니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자네 나이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50 중반쯤 됐나요? 노인의 정확한 추측에 민주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예, 올해 55입니다. 어떻게? 보면 압니다. 그 나이 특유의 표정이 있거든요. 노인은 잔잔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직 젊다고 하기엔 이미 늙었고, 늙었다고 하기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나이. 가장 불안한 나이죠. 민주는 깊이 공감이 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말이었다. 제 이름은 서구라고 합니다. 올해 73이에요. 노인이 손을 내밀었다. 민주는 그 손을 잡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김민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다. 서구의 손은 주름이 깊었지만 따뜻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민주는 이상하게도 이 노인에게서 편안함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저는 매일 이 시간에 이 공원에 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서구가 벤치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이런 공원에 잘 안 오는데 자네는 평일 저녁에 여유가 있나 보군요. 아니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은 특별한 날이어서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특별한 날,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통보받았어요. 말을 꺼내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루 종일 혼자 꽁꽁 싸매고 있던 비밀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이었다. 서구는 놀라기보다는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인가요? 23년입니다. 25세 입사해서 지금까지. 민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23년. 긴 시간이네요.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바친 거죠. 서구의 말에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자네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배신감과 동시에 안도감. 회사가 자신을 버렸다는 분노와 동시에 이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 맞습니까? 민주는 서구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떻게 이 노인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을까?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홀가분하기도 해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서구가 과거를 회상하듯 먼 곳을 바라봤다.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35년을 다녔죠.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명예퇴직 대상이 됐어요. 35년을요? 민준이 놀라서 물었다. 네. 그땐 정말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1년만 더 있으면 정년인데 왜 나를 내보내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서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봤다. 그게 오히려 기회였어요. 비록 그때는 몰랐지만요. 기회라뇨? 민준이 되물었다.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하지만 회사를 나온 후에야 비로소 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구의 말은 민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명예퇴직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보는 관점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방황했어요. 분노하고 좌절하고 자책했죠. 서구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만약 제가 자네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는 서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후회와 경험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서구 선생님, 그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많은 것들을 다르게 했을 겁니다. 특히 세 가지는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 가지요? 네. 지난 70년을 살아오며 가장 후회되는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만약 자네가 관심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서구의 제안에 민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 늦었군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는 게 어떨까요? 서구가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계는 벌써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민준이 일어서며 대답했다. 서구도 천천히 일어났다. 민준 씨, 오늘 밤 집에 가서 가족들과 대화 좀 나눠보세요. 명예퇴직 이야기를 꺼내기 두렵겠지만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서구가 따뜻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민주는 서구에게 인사를 하고 공원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아까보다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서구와의 대화가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서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안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아내에게 말해야 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렸다.
다음 날 오후 6시, 민주는 약속한 대로 공원을 찾았다. 서구는 어제와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고, 민준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서구가 옆자리를 톡톡 두드리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어젯밤은 어땠습니까? 가족들과 이야기 나눴나요? 아직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실 어젯밤 집에 들어가서도 아내에게 명예퇴직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아 두려웠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서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합니다. 가족은 자네 편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민주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약속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구가 자세를 바로 하며 말을 시작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첫 번째 선택. 그건 바로 가족과 친구들과의 시간을 나중으로 미룬 것입니다. 서구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다. 저는 40대, 50대 내내 오직 일만 생각했습니다. 승진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게 가장의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서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봤다. 아내가 당신 요즘 대화가 없어요라고 말했을 때도 저는 내가 돈 벌어오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아빠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요라고 했을 때도 다음에 아빠 바빠라고 했죠. 딸이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도 저는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구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그렇게 나중에 다음 해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어요. 민주는 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서 독립했고 아내는 저 없이도 잘 지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60대에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구가 쓸쓸하게 웃었다. 아들은 아빠, 지금은 저도 바빠요라고 말하더군요. 딸은 자기 가족이 생겼고 아내는 이미 자기만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대, 50대 때 친구들 모임에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갔어요. 승진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서구는 고개를 저었다. 60대, 70대가 되어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연락할 친구가 없더군요. 가끔 옛 친구들 소식을 듣습니다. 그 친구는 죽었대, 저 친구는 아프대.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어요. 서구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민준 씨, 제가 70평생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자녀들의 성장은 딱 한 번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영영 볼 수 없어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쌓은 추억과 유대감이 늙어서의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서구의 이야기가 너무나 자신의 현재 모습과 닮아 있었다. 저도 비슷합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다. 딸아이 지현이가 중학교 입학할 때 저는 출장 중이었어요. 결혼 20주년 기념일도 거래처 회식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항상 다음에 보상해 줄게라고 했는데 그 다음은 오지 않았네요. 서구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자네는 55이에요. 저처럼 70이 아니라고요. 지금부터라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명예퇴직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딸과 대화하고 아내와 여행 가고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하세요. 서구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서구가 일어서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민준도 일어서서 깊이 인사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확실히 가벼워졌다. 그날 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사진 액자를 바라봤다. 5년 전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다. 아내 수진, 딸 지현 그리고 자신.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았다. 아내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고 딸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자신은 늘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것이. 민주는 기억을 더듬어 봤다. 지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주말마다 어딘가 놀러 갔었다. 동물원, 놀이공원, 박물관. 지현이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좋아했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회사 일이 바빠졌다. 주말에도 일이 많았고 승진을 위해 골프를 배워야 했다. 아빠는 맨날 바빠. 어느 날 지현이가 툭 던진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민주는 아빠가 돈 벌어야 너 대학 보내지라고 대답했었다. 지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신혼 때는 매주 데이트를 했었다.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산책을 했다. 하지만 결혼 10년이 넘어가면서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수진이 제안했을 때 민주는 늘 피곤해 집에서 쉬자고 했다. 결국 수진도 더 이상 제안하지 않게 되었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살지만 대화가 없었다.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민주는 서구의 말을 떠올렸다. 가족과의 시간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았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소파에서 일어났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수진에게 다가갔다. 여보. 응? 수진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민준을 돌아봤다. 우리 이번 주말에 둘이 어디 다녀올까? 수진의 눈이 커졌다. 놀란 표정이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우리 요즘 대화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둘이 좀 얘기하고 싶어.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설거지 장갑을 벗고 민준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그런 말 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미안해. 내가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민준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당신이 힘든 거 알아. 그냥 가끔은 이렇게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그리고 민주는 용기를 내어 명예퇴직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사실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됐어. 수진의 손에 들린 찻잔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기보다는 침착했다. 언제? 그저께. 일주일 안에 결정하래. 힘들었겠다. 왜 혼자 끙끙 앓았어? 나한테 말하지.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창피했어. 55의 명예퇴직이라니. 무슨 창피해. 요즘 어디 그런 거 가지고 창피한 시대야. 당신 잘못도 아니잖아. 수진의 말에 민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아내가 실망하거나 화낼 줄 알았다. 하지만 수진은 그를 위로하고 있었다. 퇴직금이랑 위로금 합치면 2억 정도 돼.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걱정 마. 우리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수진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우리 부부잖아. 같이 고민하는 거지.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비밀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아내가 자기 편이라는 걸 확인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주는 어제보다 일찍 공원에 도착했다. 서구는 어김없이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고 민준을 보자 환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뭔가. 선생님 이야기가 기다려져서요.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제 집에 가서 아내와 대화했습니다. 명예퇴직 이야기도 했고요. 서구의 얼굴이 환해졌다.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아내가 제 편이더라고요. 민준이 말하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당연하죠. 가족은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가 혼자 끙끙 앓을 때도 결국 가족은 우리 편이에요. 서구가 따뜻하게 말했다.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구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두 번째 선택. 그건 남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았던 것입니다. 민주는 서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는 젊었을 때 음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만들고 무대에 서는 걸 꿈꿨어요. 서구의 눈에 과거의 열정이 스쳐 지나갔다. 25살 때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주말마다 홍대 근처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했죠. 정말 행복했어요. 돈은 한 푼도 안 됐지만 무대에 서 있을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사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제 철 좀 들어라. 부모님은 제가 음악하는 걸 창피해 하셨어요. 남들 보기 부끄럽다고 하셨죠. 친구들도 하나둘 취직하면서 너도 이제 현실을 봐야지라고 했습니다. 서구가 고개를 저었다. 결국 저는 28배 음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은행원 시험을 봤죠. 합격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이제 제대로 된 직장 잡았네. 안정적이네. 부모님 기쁘시겠다. 하지만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 꿈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안정이었으니까요. 민주는 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35년간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승진도 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좋은 아파트에 살았고 좋은 차를 샀고 아이들 좋은 학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 서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60에 정년 퇴직하고 나서 다시 기타를 샀습니다. 먼지 쌓인 악보를 꺼내봤죠. 하지만 손가락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열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젊을 때의 그 불타는 마음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어요. 서구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민준 씨, 자네도 포기한 꿈이 있나요? 정말 하고 싶었지만 남의 시선 때문에 못한 일이?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진입니다. 저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대학 때 사진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누비며 사람들의 순간을 포착하는 게 좋았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그때의 열정이 묻어났다. 졸업 후에 사진 에이전시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셨어요. 예술로는 굶어 죽는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우리가 널 대학까지 보낸 게 사진 찍으라고 보낸 거냐. 결국 저는 부모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대기업 공채에 지원했고 합격했죠.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입사하고 나서 카메라를 창고에 넣었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어요. 가끔 거리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저게 내 모습일 수도 있었는데 하고요. 서구가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저와 똑같군요. 우리는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부모, 친구,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하지만 정작 나는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은 중요하지 않았죠. 남들 눈에 성공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서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70까지 살고 나니 남는 게 뭡니까? 명함 한 장, 통장 잔고, 그리고 빈 마음.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일,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민주는 서구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민준 씨,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5은 70이 아니에요. 서구가 힘주어 말했다. 이제는 자네 인생을 사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사진작가가 되고 싶으면 되세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55에 사진을 시작하다니 명예퇴직하고 정신 나갔나.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그 사람들이 자네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서구의 말에 민주는 뭔가 깨닫는 것 같았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결국 남의 삶입니다. 자네 삶을 사세요. 서구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저처럼 70이 되어서 그때 했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지 마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주는 집 창고로 내려갔다. 오래된 상자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다. 먼지 쌓인 카메라 가방. 가방을 열자 캐논 DSLR 카메라가 나왔다. 20여 년 전 마지막 보너스로 산 카메라였다. 당시에는 최신 모델이었지만 지금은 구형이 되어버렸다. 민주는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렌즈에 먼지가 가득했다.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니 예전 모습이 드러났다. 배터리를 충전기에 꽂았다. 다행히 아직 작동했다. 카메라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들이 나왔다. 대학 시절 찍은 사진들이었다. 거리의 노인, 빗속을 걷는 연인, 골목길의 고양이, 시장의 상인들.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며 민주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얼마나 행복했던가.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누빌 때, 완벽한 순간을 포착했을 때, 인화한 사진을 볼 때의 그 설렘. 아빠, 뭐해?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딸 지현이 창고 계단에 서 있었다. 아, 지현아. 예전 카메라 찾고 있었어. 민준이 카메라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아빠가 카메라를 써. 처음 보는데. 지현이 신기한 듯 다가왔다. 아빠가 젊었을 때 사진 되게 좋아했어.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거든. 민준이 사진들을 지현에게 보여줬다. 우와, 이거 아빠가 찍은 거야? 진짜 잘 찍었다. 지현이 사진을 하나하나 보며 감탄했다. 근데 왜 안 했어? 사진작가. 지현의 질문에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땐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다고. 아깝다. 이렇게 잘 찍는데. 지현의 말에 민주는 뭉클했다. 딸이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것이 고마웠다. 지현아, 아빠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응? 너는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민준의 진지한 질문에 지현이 잠시 생각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아직 뭘 하고 싶은지도 확실히 모르겠고. 그럼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찾아봐. 그리고 찾으면 꼭 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민준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는 남들 말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했어.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거든.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행복한 거 해. 지현이 아빠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좋은 의미로. 그래. 아빠가 좀 정신 차린 것 같아.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근데 아빠, 이제 다시 사진 할 거야? 응, 해보려고. 늦었지만. 안 늦었어. 아직 젊잖아. 지현의 말에 민주는 웃음이 터졌다. 딸에게 젊다는 말을 듣다니.
두 사람은 창고에 앉아 한참 동안 옛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아빠와 딸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시간이었다. 나흘째 되는 날, 민주는 공원으로 가는 길에 카메라를 들고 갔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목에 걸고 거리를 걷는 기분이 묘했다. 설레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다. 공원에 도착하니 서구가 평소와 다르게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힘들어 보였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아, 괜찮아요.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말이죠. 서구가 힘겹게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나이에는 매일이 병원 갈 일이에요. 괜찮습니다. 서구가 손을 내저으며 민준이 목에 걸고 온 카메라를 봤다. 오, 카메라를 다시 꺼냈군요. 잘했어요. 네, 어젯밤 창고에서 찾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다시 시작해보고 싶더라고요. 민준이 카메라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서구가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서구가 심호흡을 하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오늘은 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후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약했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세 번째 선택. 그건 바로 건강을 담보로 일한 것입니다. 민주는 서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는 50대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도 높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했죠. 의사는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라고. 서구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젊다. 조금만 더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근하고 회식하고 주말에도 골프 치러 다니며 술을 마셨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전부 무시했습니다.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도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죠. 서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58살 때였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수술을 받았죠. 의사가 말하더군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서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60대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졌고 65에는 무릎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지팡이를 보세요. 70이 넘어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서구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다. 젊을 때 혹사시킨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이제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등산도 하고 싶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싶어요. 하지만 이 몸으로는 무리입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바로 병원 신세를 져야 해요. 서구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민준 씨, 자네는 지금 건강합니까? 민준은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떠올렸다. 혈압경계, 지방간, 혈당주의. 의사가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했지만 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실, 최근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혈압이 높고 지방간도 있대요. 그런데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까? 야근하고 회식하고. 서구의 질문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장 멈추세요. 지금 당장. 서구가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는 55입니다. 아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나이예요. 하지만 지금 돌보지 않으면 60, 70이 되어서 저처럼 후회합니다. 서구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돌이킬 수 없어요. 100억이 있어도 걷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는데. 서구의 말이 민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명예퇴직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제 시간이 생겼으니 운동하세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히 자세요. 건강을 회복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이 나중에 자네에게 몇 배로 돌아옵니다. 민주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건강 챙기겠습니다. 약속하세요. 저처럼 70이 되어서 그때 건강 챙길 걸 하고 후회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준이 서구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서구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피곤함이 역력했다. 선생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래야겠네요. 오늘은 좀 힘드네요. 서구가 천천히 일어섰다. 민준이 부축했다. 내일도 올 수 있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내일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모레 보죠.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선생님. 민주는 서구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지팡이에 의지한 그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그날 저녁 민주는 운동화를 꺼냈다. 10년은 된 낡은 운동화였다. 사놓고 거의 신지 않았던 신발이었다. 어디가? 소파에 앉아있던 수진이 물었다. 산책 좀 하려고. 건강도 챙길 겸. 오, 좋은데. 나도 같이 가도 돼. 수진의 제안에 민주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밖으로 나섰다. 저녁 공기는 선선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당신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수진이 민준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래. 어떻게? 더 부드러워졌어. 예전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바빴는데 요즘은 여유가 있어 보여. 명예퇴직 때문에 시간이 생겨서 그런가 봐.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것도 있겠지만 마음도 달라진 것 같아. 뭔가 더 평온해 보여. 수진의 말에 민준은 서구를 떠올렸다. 서구와의 대화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공원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어. 그분이 인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 어떤 분인데? 70 넘으신 분인데 자기 인생에서 후회되는 선택들을 이야기해 주셨어. 민준이 서구의 3가지 후회 이야기를 수진에게 들려줬다. 가족과의 시간, 남의 시선, 건강. 와, 정말 좋은 분이네. 나도 만나보고 싶다. 기회 되면 소개해 줄게.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공원을 걸었다. 오랜만에 함께 걷는 시간이 좋았다. 집에 돌아와서 민주는 명예퇴직 신청서를 다시 꺼냈다. 일주일의 기한이 내일까지였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다. 민주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인사팀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 했어? 수진이 옆에서 물었다. 응, 서명했어. 후회 안 해? 아니, 오히려 홀가분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의 말에 수진이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돈은 좀 덜 벌어도 괜찮아.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꿈을 꿨다. 카메라를 들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꿈이었다. 주말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고에서 꺼낸 카메라로 집안 풍경을 찍어봤다. 거실의 햇살, 베란다의 화분, 부엌의 커피포트. 평범한 일상이 렌즈를 통해 보니 새롭게 보였다. 아빠, 진짜 사진 시작하는 거야? 지현이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다. 응, 일단 연습 중이야. 손이 많이 굳었네. 민준이 카메라 설정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나도 찍어줘. 지현이가 포즈를 취했다. 민주는 카메라를 들어 딸의 모습을 담았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그 느낌이 되살아났다. 지연아, 우리 오늘 어디 나가서 사진 같이 찍을까? 내가 좋아하는 카페 거리 같은데. 민준의 제안에 지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 좋아. 두 사람은 함께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수지는 천천히 다녀와라며 환하게 웃어줬다. 홍대 거리는 주말이라 사람들로 붐볐다. 민주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장면을 담았다. 거리 공연을 하는 청년, 벽화가 그려진 골목, 카페 창가에 앉은 사람들. 아빠, 완전 프로처럼 찍는다. 지현이가 감탄하며 말했다. 에이, 아직 멀었어. 감이 안 와. 민주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2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이 설렘이 좋았다.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민주는 지현이에게 물었다. 지현아, 너는 지금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현이는 잠시 멈칫했다. 행복하다고 하기엔 뭔가 애매해. 그냥 그저 그래. 학교는 재미있어? 재미있다기보단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지현이의 대답에 민주는 마음이 아팠다. 그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야? 잘 모르겠어, 아직. 다들 대학 가라고 하고 좋은 직장 가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 지현이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났다. 지현아, 아빠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민준이 딸의 손을 잡았다. 아빠는 너 나이 때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대하셨고 나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포기했어. 그리고 20년 넘게 회사에 다녔는데 솔직히 행복하지 않았어. 지현이는 아빠를 조용히 바라봤다. 물론 돈은 벌었고 너한테 좋은 교육 시켜줄 수 있었어. 그건 다행이야. 하지만 아빠 자신은 잃어버렸어. 내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아,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찾아봐. 대학 안 가도 괜찮아. 좋은 직장 못 가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지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그런 말 처음 들어봐.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만 말했지. 정작 내 마음은 몰라줬네. 아니야, 괜찮아. 근데 아빠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져. 지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사실 나 요즘 고민이 많았어. 다들 의대 가라, 법대 가라 하는데 나는 그게 하고 싶지 않거든. 그럼 뭐가 하고 싶은데?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나 제과 제빵 배우고 싶어. 빵 만드는 거 너무 재밌더라. 지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는 환하게 웃었다. 하나도 안 웃겨. 좋은 꿈이야. 아빠가 응원할게. 진짜? 그럼. 내가 만든 빵 먹고 싶은데. 나중에 내 가게 생기면 아빠가 첫 손님 할게. 지현이는 아빠를 꼭 안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포옹이었다. 고마워, 아빠. 요즘 아빠 너무 좋아. 나도. 우리 이제 자주 이렇게 놀러 나오자. 응.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진로, 꿈,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지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현이가 민준의 팔짱을 끼웠다. 아빠, 오늘 정말 좋았어. 나도.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앞으로도 자주 이러자. 약속해. 약속. 월요일 아침, 민주는 회사에 마지막으로 출근했다. 손에는 명예퇴직 신청서가 들려 있었다. 인사팀에 서류를 제출하고 간단한 퇴직 절차를 밟았다. 23년의 회사 생활이 단 1시간 만에 정리되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챙겼다. 책상 서랍에 물건들, 사물함에 옷가지들. 의외로 짐이 많지 않았다. 부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후배 영수가 아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응,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멋지세요. 저도 나중에 부장님처럼 멋지게 퇴사하고 싶어요. 영수 씨도 후회 없는 선택하길 바래. 민준이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간단한 송별회를 열어줬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으며 추억을 나눴다. 민준아, 자주 연락하자. 가끔 술 한잔하고. 선배가 말했다. 그럼요. 이제 시간 많으니까 언제든 연락하세요. 민주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예전 같았으면 사교적으로 하는 말이었겠지만 이제는 진심이었다. 오후 5시, 민주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돌아봤다. 23년간 자신의 자리였던 곳.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앉게 될 것이다. 감상에 젖을 법도 했지만 민주는 담담했다. 아니, 오히려 설렜다. 회사를 나와 공원으로 향했다. 서구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다. 그리고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공원에 도착했지만 서구는 보이지 않았다. 평소 앉아있던 벤치는 비어 있었다. 민주는 벤치에 앉아 서구를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하지만 서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일어서려다가 벤치 옆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민준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민준 씨께 먼저 미안합니다. 직접 인사를 못 드리고 편지를 남기게 되어서요. 제 건강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있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자네를 만난 건 정말 기뻤습니다. 제 후회 이야기가 자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제 인생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준 씨, 기억하세요. 첫째, 가족과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남의 시선에 맞춰 살지 마세요. 자네 인생은 자네 것입니다. 셋째, 건강을 챙기세요. 돈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자네는 55입니다. 저처럼 70이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네 인생을 사세요. 후회 없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서구.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구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서구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줬다.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민주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아내와 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과 지연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빠 왔어? 오늘 마지막 날이지. 수고했어.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다. 여보, 고생했어. 오늘은 특별히 내가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민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저녁 식사를 하며 민주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나 사진 학원 다녀보려고. 그리고 작은 스튜디오 하나 차려볼까 해. 좋아. 아빠 응원할게. 지현이가 박수를 쳤다. 돈은 많이 못 벌 수도 있어. 괜찮을까?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당신이 행복하면 돼. 우리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잖아.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당신들이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식사를 마치고 민준은 카메라를 꺼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을 찍었다. 아내와 딸의 환한 웃음이 렌즈에 담겼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민주는 확신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 55. 아직 늦지 않았다. 후기입니다. 민주는 그 후 사진 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키웠다. 6개월 후 작은 동네에 가족사진 전문 스튜디오를 열었다. 수입은 회사 다닐 때보다 적었지만 매일이 행복했다. 매일 아침 수진과 함께 산책을 했고 건강검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주말에는 지현이와 함께 사진 찍으러 다녔다. 지현이는 결국 제과제빵학교에 진학했다. 민준과 수진은 딸의 선택을 응원했다. 서구는 그 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민준은 장례식장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했다.
서구의 가족들에게 그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줬는지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마지막 몇 달간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게 기쁘셨나 봐요. 서구의 아들이 말했다. 민주는 서구의 영정 앞에 사진 한 장을 놓았다.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다. 민주는 깊이 절을 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찾아오는 50대들에게 서구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리고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민준의 스튜디오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벽에는 서구의 편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다시 살 수 있다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감사합니다.